한의원에서는 이 두 질환이 동시에 나타나는 아이들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습니다. 발달하면 주의력 집중력이 개선이 됩니다. 즉 ADHD 증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뇌신경이 과도하게 흥분하는 것도 억제하게 됩니다. 즉 뇌전증 증상이 억제가 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알면 안의원 대표원장 김민환입니다. ADHD가 있는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뇌전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뇌전증이 있는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에 비해서 ADHD와 같은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죠. 이처럼 이 두 질환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두 질환이 동시에 나타났을 때는 치료가 조금 애매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ADHD를 치료하는 양약은 뇌전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뇌전증을 치료하는 약은 아이의 주의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두 질환이 왜 자주 나타나는지, 그리고 한의원에서는 이 두 질환이 동시에 나타나는 아이들을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전증과 ADHD는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ADHD가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보다 뇌전증이 발생할 확률이 대략 4배 정도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뇌전증이 있는 사람도 ADHD 증상을 보일 확률이 4배 정도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4년에 자마라는 공신력 있는 잡지에 소개된 논문을 살펴보면 뇌전증이 있는 아이들이 ADHD 성향을 더 많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두 질환은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겠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논문에서는 뇌전증이 있는 아이들은 ADHD 유형 중에 주의력 결핍 우세형, 즉 조용한 ADHD가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았다라고 결론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두 질환은 왜 동시에 자주 나타날까요? 전문가들은 이 두 질환은 동일한 유전적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 다른 두 질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특정한 유전적 문제가 있는 사람은 ADHD도 나타날 수 있고 동시에 뇌전증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실제로 이 질환을 가진 환자의 가족들을 조사해보면 이런 질환이 없는 사람들보다 뇌전증이나 ADHD가 나타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뇌 발달의 측면에서 이해해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ADHD는 뇌신경의 성장 발달이 늦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소아기의 뇌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것이죠. 그런데 소아기의 뇌는 성인의 뇌에 비해서 흥분을 담당하는 뇌신경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야만 여러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고 뇌신경의 발달에 더 유리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뇌 발달을 위한 이런 장치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일정 수준 정도 뇌가 흥분하는 것은 아이의 학습에 도움이 되지만 너무 과도하게 흥분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뇌전증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ADHD를 가진 아이들은 뇌 부위 중에서 특히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 전두엽은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하지만 뇌의 다른 부위를 진정시키고 억제하는 능력을 담당하는 것이죠. 이렇게 뇌를 억제하고 진정하는 기능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뇌가 쉽게 흥분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ADHD를 치료하는 약물이 뇌전증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두 질환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양방에서 치료를 하기가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증상을 치료하는 약물들은 다른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ADHD를 치료하는 각성제들, 대표적으로 콘서타라는 약물이 있는데요. 이 약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콘서타를 네이버에서 검색해보면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발작 병력이 있는 환자, 경련 역치가 저하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어떤 종류의 뇌전증 약이든 기본적으로는 뇌신경을 각성시키고 흥분시키는 약들입니다. 이렇게 뇌를 각성시켜서 저해되어 있는 전두엽의 기능을 올리기 위한 그런 약물들이죠. 그런데 뇌전증까지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뇌를 무작정 흥분시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뇌신경이 과도하게 흥분하면 경련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경련 치료에 사용되는 항뇌전증 약, 항전간제들은 뇌의 기능을 억제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항뇌전증 약인 케프라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케프라는 뇌신경의 흥분을 억제해서 뇌전증 발작까지 진행되는 것을 막아주는 약이죠. 케프라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뇌전증 약은 뇌의 흥분을 억제하거나 억제 기능을 강화시켜서 뇌가 과도한 흥분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뇌의 흥분을 억제하면 경련은 줄어들지만 일상적인 뇌의 기능도 억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뇌를 이용해서 일상적인 활동을 한다는 것은 뇌신경이 적절하게 흥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약물들은 적절하게 우리가 필요한 정도의 뇌신경의 흥분도 억제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무력증, 피로, 졸음, 두통 이런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ADHD를 가진 아이들의 뇌는 너무 흥분된 상태가 아니라 졸린 상태, 각성이 올라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뇌전증 약을 복용해서 이런 각성을 더 떨어뜨리게 되면 경련은 억제할지 몰라도 안 그래도 문제가 될 수 있는 ADHD 증상은 더 도드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 약물이 다른 증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양방 치료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당장 더 급한 뇌전증 약만 복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이 두 질환은 동시에 나타날 확률이 크지만 각각을 치료하는 약물들이 다른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치료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한의원에서는 이 두 질환이 동시에 나타나는 아이들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질환이 동시에 나타나는 아이들은 단 한 가지만 좋아지면 됩니다. 그것은 바로 뇌신경이 원활하게 성장, 발달만 하면 되는 것이죠. 특히 전두엽의 기능이 더 성장, 발달하면 이 두 가지 증상이 동시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전두엽 기능이 발달하면 주의력, 집중력이 개선이 됩니다. 즉 ADHD 증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뇌가 발달하고 전두엽이 활성화가 되면 뇌신경이 과도하게 흥분하는 것도 억제하게 됩니다. 즉 뇌전증 증상이 억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뇌가 적절하게 발달하게 되면 흥분을 담당하는 뇌신경들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웬만한 자극이 와도 경련까지 넘어가는 일들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전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저희 한의원에서는 이 두 증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아이를 치료할 때 우리 아이의 뇌신경을 적절하게 성장 발달시킬 수 있는 한약을 처방하는 것을 제1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보이는 어떤 신체적인 증상이 뇌신경의 성장 발달을 지연시키고 있는지도 반드시 찾아서 동시에 치료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뇌신경도 성장하게 되면서 몸도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ADHD 증상도 조절이 될 것이고 뇌전증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ADHD와 뇌전증 증상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적절한 양약을 복용하기가 힘든 그런 상태라면 한약 치료를 고려해 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